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자말 카쇼기 사우디아라비아 기자 살해 의혹 사건입니다. 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살만 왕과 통화를 하고 나서 아마도 어떤 못된 살인자들이 저지른 범행과 같다. 로그 킬러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그 킬러즈라는 말은 악당과 같은 살인자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이거 탈선한 살인자들 손에 죽은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즉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사우디아라비아로 급파를 했습니다. 오늘 도착해가지고 살만 왕과 짧게 만났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만 왕은 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군을 잡고 있는 왕세자 빈 살만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빈 살만이 이번 카쇼기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최종 지시자다. 이렇게 세계 언론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맞춰가지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딱 잡아떼다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살인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우리는 석유를 무기화하겠다. 석유값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로 했다는 유력한 소식통의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되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왕이나 왕세자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밑에 있는 정보기관원들이 무리를 하고 과잉충성을 했다. 그리하여 조사를 하던 중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다. 조사를 하던 중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죽게 됐다. 절대로 왕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책임자를, 관계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을 수가 없죠. 지금 터키 정보기관에서 특히 언론을 통해서 흘린 정보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10월 2일 날 카쇼기를 이스탄불에 있는 영사관으로 오게 해가지고 결혼 관련 서류를 준다면서 오게 했다. 카쇼기는 바깥에 곧 결혼하게 될 터키 여대생을 남겨놓고 혼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았다. 왜 나오지 않았냐? 그날 이 왕가와 연관이 있는 항공사를 통해서 이 자가용 제트기 2대가 리야드에서 날아왔는데 거기에 15명의 암살단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15명의 암살단은 터키 언론에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얼굴도 공개를 했어요. 몇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부검 전문가다. 그러니까 시신을 확인하는 부검 전문가다. 또 한 사람은 현역 중령이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날라와가지고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온 이제 유인된 거죠. 카쇼기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죽였다. 더구나 이 암살단 15명이 올 때 톱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시체를 토막내서 버리기 위해서 톱을 가지고 왔다는 것까지도 터키 정보기관이 파악을 했고, 더구나 터키 정보기관은 죽이는 장면을 녹음하고 녹화한 자료도 있다. 이 말은 바로 영사관 내부에다가 터키 정보기관이 도청장치 또는
감청장치를 비밀리에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정보를 흘리니까 세계 언론이 발칵하고 더구나 이게 카쇼기라는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고참 기자입니다. 나이가 60인데 그런 사람을 저렇게 했으니까 분노에 들끓고 있고, 더구나 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터키 여대생이 미국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진상을 밝혀달라,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이런 여론이 올라오니까 트럼프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위가 들어서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젊은 독재자, 후계자죠. 칠권을 잡고 있는 왕세자와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맨 처음 트럼프가 해외 방문을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1,100억 달러의 무기 구매 약속을 받아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무기를 1,100억 달러나 구입하기로 하는 등,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 예컨대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수도가 아니죠 참,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도 사우디가 묵인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정책에 협조하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확실하게 잡아놓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이게 아주 장애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마지못한 듯이 이 문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1,100억 달러 무기 판매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겠다. 1,100억 달러 판매 계획으로 해서 일자리가 세배로 만들어지는 게 15만 개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 의회에서는 만약 살인사건이 밝혀지면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럽에서는 일제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판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부, 대기업에서 계속 이 취소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출구를 찾는다는 게 이 15명의 암살팀이 잘못했다. 우리 지시대로 하지 않았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했지 죽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잉충성이고 무리한 조사를 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마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발표가 곧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터키의 입장은 어떠냐면, 터키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채를 많이 빌렸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외교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이 독재자 에르도안은 이번 사건을 또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제 터키가 암살의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터키가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점을 딱 잡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 거냐, 이걸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다 깨버리면, 녹음된 테이프를 또는 비디오가 있다면 그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면 끔찍한 장면이 안 나오겠습니까? 고문받으면서 비명을 지른다든지 죽이는 장면까지 말하자면 공개가 된다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여론의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정도는 하지 않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어놓을 어떤 공식 입장, 즉 우리가 수사를 하다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겠다. 그러나 왕가와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데 대해서 터키가 협조를 해가지고 그 결정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아마 봉합이 되면서 터키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저리로 이자를 아주 낮게 해가지고 돈을 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기자 살해 사건이고
그 뒷면에서는 터키,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정보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건 날 때마다 우선 국가 이익을 챙기는 거죠. 국가 이익.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실이 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이 덮인단 말이죠. 그럼 기자들 몫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왕성하게 취재할 겁니다. 과연 이게 빈 살만 왕세자의 짓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열심히 또 취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할 것을 원하는 듯한데 탈출구를 두 가지고 어제 통화를 한 다음에 이게 이상한 살인 집단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덮는 방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탈출구를 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달라요. 미국 의회는 이것은 기자 살해 사건이니까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사우디에 강력한 이 응징을 가해야 된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고 이게 또 선거 직전입니다. 선거 직전이니까 트럼프의 입장이 아주 묘하게 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한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가 아주 봉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빈 살만이라는 이 30대 젊은 독재자가 과연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세계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는 행동이 한쪽으로는 개혁, 또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하면서 개혁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는 너무나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멘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폭격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 다음에 한 200명의 왕가 소속 귀족들을 한꺼번에 호텔에 연금시켜가지고 국가에 돈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기자 살해 사건에 관련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빈 살만이 왕세자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흔들려 버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산유국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항상 무기화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까지는 석유 값을 안정시키는 그 긍정적 역할을 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정세 권력 구조가 흔들려 버리면 이 석유 값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자 살해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관계없는 먼 곳의 사건도 아니고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독재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진실을 전하는 기자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